자, 자바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완전 정리합니다. 이렇게 쓰는 시스템.exit, 시스템 객체 안에 뭐 exi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걔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이제 강제 종료인 항인데 프로그래머가 정상적으로 나 이때 종료할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하고자 하는 데서 종료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메소드를 같은 경우에 메소드를 종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종류하고 메서드의 처리들이 있는데 처리를 종료하고 빠져나가자. 프로그램을 이제 완전 종료하는 게 있고 메소드를 처리되고 있는데 그 메소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리턴입니다. 리턴 사용해서 빠져나가시면 되고. 스위치문이나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죠. 스위치문이나 또는 이제 반복문. 스위치문이나 이제 반복문. 스위치문이나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빠져나가자 할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exit 하면 프로그램이 완전 종료돼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그 리턴하면은 얘를 호출한 메소드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죠. 그 얘가 메소드를 호출당해서 이 메소드로 이동을 해서 왔는데 그 메소드를 밖으로 빠져나가서 얘를 호출한 쪽으로 다시 가서 실행하는 것을 이제 리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문이나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어떤 거를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것을 저희가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가자 할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짜다 보면은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7번 반복문을 했고 객체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외 처리를 먼저. 예외 처리도 프로그램 구조에 해당이 되고 얘도 프로그램 기초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처리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잘 익혀 두셔야 합니다. 그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exception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보편적으로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JVM이 예외가 발생되는지 아는데 예외가 발생됐을 때 예외가 되었을 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외 처리를 코드로 예외 처리를 하라고 예외 처리 코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상은 JR리가 그 뭘 해주냐면 그 예외가 발생한 곳에서 JR리가 예외가 발생된 곳에서 그 거기에 맞는 적당한 예외를 exception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고 던진다. 던져버립니다. 던지면 이제 그 메인부터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면서 이제 예외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알려주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뭘 갖고 있냐면 이제 내가 JR리가 메인인 데서부터 실행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던지게 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던지면 이제 제알리가 그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진행한다. 예외 처리 진행. 안 썼다는 얘기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행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자동으로 예외 처리를 진행하는 내용은 던지게 되고요. 그 여기다가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발생 exception을 생성하고 던져서 이제 하게 되고요. JR리가 자동적으로 예외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 예외에 대한 메시지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그 이 예외가 난 경로, 예외의 경로, 이게 경로에 해당되는 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여러분들이 2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이게 메소드가 프린트 뭐 스택 트레이스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어디 경로에 무슨 오류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다 찍게 되죠. 맨 처음에는 예외를 출력하고 예외 경로를 출력하게 됩니다. 출력을 해서 보여주고요. 보여준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데 종료시키는데 여기 상태가 있습니다. 상태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1로 세팅해서 보여줍니다. 1로 세팅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out.전 이그짓 할 때 이게 0으로 이게 지금 상태 번호거든요. 0으로 세팅해서 주면 나는 정상 종료, 이렇게 1로 나오게 되면 얘는 그 비정상 종료,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하기는 해요. 예외 처리를 하긴 하죠. 다 끝나서 JR리 끝나는 마당에 JR리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데 상태를 1로 세팅해주면서 예외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예외 경로를 출력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막 짰는데 예외가 발생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게 그거죠. 근데 얘를 짜다 보면은 이렇게 종료가 돼 버리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쓸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예외 처리를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그 예외 처리 코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쓰시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시는 게 try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안에 정상 처리,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정상 처리문을 중괄호 열고입니다. 가로 열고 아니고 중괄호 열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전부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치 잡습니다. 캐치 잡아 쓰는데 이때 얘가 던지는 그 예외가 발생시켜서 던지는 그거랑 똑같은 거를 잡으셔야 돼요. 캐치 다음에 여기에 이제 exception 종류를 여기다 exception 종류 타입인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exception 타입의 종류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선언한 거죠. 이거 선언입니다. 선언. 타입을 써서 2라고 썼다는 얘기는 파라미터로 변수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이 익셉션의 종류인데 익셉션의 타입인데 이때 이제 적당한 여기 있죠. 에러가 발생됐을 때 에러 코드를 작성하면 JR리가 적당한 익셉션이라는 게 그 수학 처리, 산수 처리하다가 하면 아리스메틱 익셉션. 파일이 없으면 파일라 파운드 익셉션. 그래서 적당한 익셉션을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시켜서 처리를 하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적당한 익셉션 타입을 선언해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괄호 알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이런 예외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자. 그다음에 이제 캐치를 또 써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캐치를 써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exception 잡아가지고 쓰시는데 exception 타입을 또 써서 쓸 수 있습니다. 타입 써서 쓸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exception 타입을 사용할 때에 그 위에 있는 쪽에 exception을 위에서 밑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잡아 내려갑니다. 이렇게 잡아내서 이렇게 exception이 이렇게 잡아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이쪽에 있는 것은 작은 타입의 그 익셉션을 사용하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은 큰 타입의 익셉션을 사용합니다. 이거 크고 작은 것은 상속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속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은 익셉션 타입을 쓰고 여기다 이제 큰 익셉션 타입을 이제 씁니다. 모든 익셉션은 익셉션이라는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냥 익셉션이라는 것을 이제
그 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익셉션이라고 쓰는 순간 그 밑으로는 익셉션을 처리하는 익셉션을 다른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처리하시면 오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오리가 납니다. unreachable 코드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파이널리죠. 점점점 하시고 파이널리라는 파이널리를 쓰셔서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반드시 처리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고 그 정상 처리를 하다가 예외가 발생이 되면 그 타입에 맞는 대로 들어가요. 타입에 맞는 대로 호출당해서 타입에 맞는 대로 들어가고 finally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까지 계속 이어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쓰면 그 예외가 발생이 돼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예외가 발생이 돼도 예외 처리를 하고요. 예외 처리를 하고 그 아래부터 try catch finally 요 밑에 예외 처리 그 아래의 코드를 계속 실행하게 돼요. 계속 실행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발생될 것 같은 프로그램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메소드별로 얘기했을 때는 throws 이렇게 던집니다. throws라고 써서 이제 예외 처리를 했을 때 예외를 내가 처리 안 하고 나 호출한 쪽으로 떠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이 되어도 되어도 예외 처리를 하고 예외 처리 아래에 코드를 계속 실행해 준다. 종료되지 않고요. 되어도 종료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종료되지 않고 예외 처리를 하고 예외 처리 아래에 코드를 계속 실행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예외 처리를 만들어서 직접 처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외 처리를 안 하고요. 그 호출한 쪽으로 여기는 저희가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그 호출한 쪽으로 그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 예외 처리 떠넘기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제 떠넘기기를 많이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예외 처리는 한 군데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쓰시면 됩니다. 그 떠넘기기를 할 때는 메소드를 쓰겠죠. 타입을 쓰고 이제 메소드 이름을 씁니다. 메소드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타입을 쓰겠죠. 변수 선언해서 변수명 이게 매개 변수명이죠. 매개 변수명을 여기다가 쓴 다음에 이렇게 써서 점점점점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넘겨 받으시면서 중괄호고 중괄호를 쓰지 않고 throws 쓰시고 여기 exception 타입을 여기다 씁니다. exception 타입을 여기다가 쓰시면 그 이런 exception이 발생되면 나는 처리를 안 하고 넘길 거야. 그 나를 호출한 쪽으로 넘길 거야. 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문 작성을 하게 됩니다. 트라이 캐치가 없어요. 트라이 캐치를 안 만들더라도 물론 그 안에 트라이 캐치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트라이 캐치를 만들면서 트라이 캐치하고 다른 인스트럭션 타입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하셔서 쓸 수 있으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요거 지금은 요런 문장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캐치로 들어가야 될 캐치 안에 있는 작은 타입 뭐 큰 타입 이렇게 돼 있는 걸 콤마 해가지고 throws 뭐 exception 콤마 물론 그 작은 타입이랑 큰 타입이랑 섞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으시고요. 그냥 exception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그 exception 타입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타입도 exception 타입 그 전체를 다 잡을 때는 그냥 exception 그 큰 타입을 잡아 놓으시면 작은 타입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외 처리 떠넘기를 할 수 있고요. 일부러 예외를 만든 다음에
예외를 만들어서 이제 던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던지기를 할 수 있다. 그 예외를 만들어서 던지기를 할 때는 어떨 때 던지기를 하느냐 이런 데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점수가 그 0보다 작고 그 100보다 크면 예외라고 하자. 이게 처리를 하도록 예외라고 하자. 뭐 이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숫자를 받았어요. 숫자가 0보다 적고 100보다 크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냥 그 인티자로 보통 인티자로 잡아도 이제 인티자로 안 잡고 쇼트로 잡아도 그게 이제 안 되고 뭐 그거를 바이트로 잡아도 이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게 바이트는 125 바이트까지도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 되거든요.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이제 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틀린 겁니다 라고 처리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 앞에다가 if 문장을 붙입니다. if 만약에 점수 스코어가 0보다 적다 0 n 써있죠 0 n 두 개짜리 쓰시라고요. n 그 다음에 스코어가 크다 100보다 크면 이제 그 JRE에서 뭘 한다고요? 생성을 해요. new exception. 그래서 이 exception 뭐 다른 exception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점수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100보다 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메시지를 넣어줄 수 있고요. 정답을 찍고 이제 쓰십니다. 근데 이게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해서 뭐 한다고요? 던지니까 앞에서 이제 뚜로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이게 예외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new exception을 생성하고 있죠? 이거 하는 일이 그 예외가 발생되면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지 않으면 뭐 JRE에서 예외가 발생되는 곳에서 적당한 exception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던진다. 생성을 해요. new에서 exception을 생성을 합니다. 하시고 던진다. 아시겠죠? 던져서 사용을 하는 걸로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던지니까 던진 자리에서 똑같이 그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try catch finally로 떠넘길 수 있어요. 떠넘긴다. 근데 보통 저희는 떠넘기는 걸로 작성을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점수를 뭐 처리를 해서 학점이나 평점을 계산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출력을 하거나 뭐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류가 발생해서 예외가 발생되는데 얘를 저장하고 처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떠넘겨서 그 나를 호출한 쪽의 메소드에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많이들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소드 만든 거를 잘 보시면 그 예외 처리해서 이제 그 해놨던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API를 한번 보시고 자바 API를 여기서 이제 보셨는데요. 그 자바 API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있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트로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용한 것을 보셔야 되는데 자바점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사용하게 되는 게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클래스.4name 뭐 이런 건데 자바점 랭귀지의 클래스 보겠습니다. 자바점 lang 클래스라는 클래스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메소드 중에서 이제 4name 이 메소드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throws 붙어 있죠. class not found exception. 파일이 내가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 파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문자열로 집어넣어주면 그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한번 건드려 주거든요.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서 뭐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요. 그런데 그 클래스가 없으면 그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일어나서 얘가
그러면 이제 throw 말고 그 try catch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throw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위 메소드에서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throw 시킵니다. 주로 어디서 잡는다고요? 컨트롤러에서 예외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에서 예외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바에서도 보면 맨 밑에 단에 해당되는 클래스 메소드에 대해서는 전부 다 트로우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트로우 시켜서 이제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것을 트로우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그 new 해가지고 exception을 쓰면 얘를 throw 시켜요. throw 시키면 캐치해가지고 누군가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 1번 실제적으로 try catch를 만들 수 있어요. 2번 떠넘길 수 있어요. throws. 그래서 throws를 이용해서 떠넘깁니다. 떠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도 이게 이제 기본 구조에 자바 기본 구조에 해당이 돼서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더 나중에 가시면 상세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배우시면서 예외 처리를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없을까? 그냥 무조건 처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면서 하시면 그 예외 처리도 우리가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뉴에서 그 예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상속받아서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객체에 대한 얘기인데 객체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이렇게 전부 다 뭐 생성자 있어야 되고 객체 가지는 구성에 대해서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외 처리 7번, 8번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를 사용 방법, 객체와 객체 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요. 객체의 구성에 해당되는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객체라고 하시면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생성자. 첫 번째는 생성자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구성에 해당되는 것은 메소드, 변수와 메소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소드 가로고 닫고 있는 것은 메소드, 처리문이 있다. 그냥 사용하시면 이제 저장하는 변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메소드는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무엇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수와 메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처리문이 있는 거는 주로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소드에 해당이 된다. 자, 그 중에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가려고 닫고 있어서 이제 메소드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얘네들은 생성할 때 사용을 하겠는데 생성이 뭐냐면 new입니다. new에서 사용하시면서 쓰실 때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같다. 똑같이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리턴 타입이 없다. 리턴 타입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 주소만 나오기 때문에 주소만 나옴으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할 필요가 없다. 뉴에서 생성을 하면 주소가 나와서 주소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을 해서 쓴다. 그래서 객체 변수에 저장해서 얘를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턴 타입이 아니라 리턴 타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게 그 두 번째가 이제 변수가 있죠. 변수에 해당되는 건데, 변수는 앞에다가 타입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타입과 타입을 사용하시고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메소드에 속해져 있지 않은 그 안에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게 객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멤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객체를
어떤 객체다라는 것은 어떤 객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속성. 그리고 객체를 만들어 사용하는 객체 변수 또는 객체 변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되어 있으면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이런 것들은 뉴에서 스태틱을 이용해서 쓰거나 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선언하면 초기 값이 세팅이 됩니다. 초기 값이 자동으로 세팅이 된다. 그 클래스와 같이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클래스 바로 밑으로 있는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 그 스트링의 경우에는 뭐가 세팅이 되죠? 널입니다. 참조형 변수는 다 널이가 되고, 그 숫자는 0. 불렌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럿타인 경우에는 블랭크입니다. 그게 블랭크가 맨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블랭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세팅하게 됩니다. 자, 그래 타입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타입이 있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가로 열고 이제 파라미터, 이제 그 매개 변수가 넘어오는 것을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서 선언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위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그 메소드가 호출당해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생성해 놓지 않고 그 호출을 하면서 이제 생성된 그 선언된 변수를 사용하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전형 메소드, 멤버 메소드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스태틱이 붙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게 되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만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에 대한 것을 쓰시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되어 사용되는 변수는입니다. 변수는 그 메소드가 호출돼서 실행이 돼야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그 변수 선언 부분이 실행이 되어야 그때서야 만들어져요. 그때서야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는 초기값을 세팅하지 않아요. 초기값을 자동으로 세팅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형 변수로 있는 거는 바로 출력해서 system.out.println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데, 그 매개 변수 안에 있는 것들은 초기값을 넣은 다음에 그 출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오류가 나죠. 이런 게 해당되는 것을 이용하고, 그 메소드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메소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을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쓰면 그 위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먼저 찾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4번 알아야 될 키워드 중에서 디스 키워드와 이제 슈퍼 키워드가 있죠. 슈퍼 키워드. 그 디스 키워드는 이제 자기 객체 자신을 가르칠 때 디스라고 쓰고, 슈퍼는 이제 부모를 가르칠 때 슈퍼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모 객체, 그래서 이제 부모 객체를 쓸 때는 슈퍼. 그 디스 가로 닫고면은 자기 자신의 생성자, 슈퍼 가로 닫고 쓰시면 부모 객체의 생성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초기화 블럭. 초기화 블럭은 스태틱 초기화 블럭과 그냥 초기화 블럭으로 나누는데요. 그냥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그냥 스태틱 블럭 초기화 블럭은 초기화 블럭의 변수들을 이제 초기 값을 이용해서 세팅하고 싶을 때, 넌 스태틱이나 스태틱도 됩니다. 스태틱이나 스태틱 변수나 넌 스태틱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킬 때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이렇게 쓰면서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썼을 때 얘기고요. 그 안에 이제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초기화 블록 중에서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초기화 블록이 있습니다. 요 위에 거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고 얘기하고 아래 거는 위에 거는 그냥 초기화 블록을 얘기하고 밑에 거는 넌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고 얘기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없어요. 이름이 없다. 얘네들은 이제 넌 스태틱은 못하고요. 스태틱 변수만 스태틱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초기화 시킬 때 사용한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시킬 때 사용하게 된다. 그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넌 스태틱에서 찾을 수 있죠. 생성하면서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생성할 때마다 실행 한 번 실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름이 불려지면 한 번 실행. 이름이 불려지면 한 번 실행. 생성할 때가 아니라 이름이 한번 나오면 그때 이제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고요. 이 초기화 블록과 쓰는 거는 초기 값을 쓴다는 것은 생성자와 동일합니다. 여기도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도 생성할 때 사용을 하는데 얘는 뭘 할 때 쓰느냐? 이제 여기도 초기 값을 세팅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 기본 생성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냥 생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초기화 블록도 보시면 초기 값을 초기화시킬 때,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킬 때, 여기도 이제 초기 값을 세팅할 때인데 변수의 값을 초기 값으로 세팅할 때, 밑에 있는 거랑 동일하네요. 차이점은 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 얘는 값을 전달받아서요. 초기 값을 전달받아서 세팅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가로 열고 닫고선에서 매개 변수가 있어요. 얘는 매개 변수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밖에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안으로 넣어줘서 사용할 때 생성자를 사용하고요. 초기화 블록에 해당되는 것은 얘는 이제 뭐가 없냐면 파라미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해진 값으로만 전달받지 않아요. 값으로만 이제 변수에 이제 세팅하게 된다. 초기값 세팅을 해서 쓴데 키포인트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해결하죠. 이제 밖에서 전달받지 않나요? 밖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도 똑같아요. 이 상속을 왜 하냐? 6번 상속을 하는 이유는 이제 상속은 익스텐스 추가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상속에는 일단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중복이 돼서 꺼낸 거죠. 또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꺼낸 거야. 복잡하면 꺼내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있어야 돼요. 사용할 때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아니면은 뉴에서 생성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을 하면 내게 되는 거고요. 코드 안에 코드가 일단은 생성이 돼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내 거를 생성하면 이제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해서 쓰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서 쓰시게 되면 이제 상속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거만 생성을 하면 부모는 자동적으로 또는 이제 부모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걔를 이제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쓰면 프로그램 처리할 때 new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를 new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속해서 또는 new에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상을 상속을 받게 되면 다중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으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바에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사용할 때 그 상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한 개는 상속을 받고요. 한 개는 상속을 받고 한 개는 뉴에서 쓰면 됩니다. 뉴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짜다 보면은 이 클래스도 상속받아야겠고 저 클래스도 상속받아야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제일 근접한 내가 이 클래스와 제일 근접한 걸 상속받고요. 나머지는 뉴에서 쓰시면 돼요. 뉴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귀찮으면 아무거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상속받고요. 나머지는 뉴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쓰셔야 되고요. 그 생성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기본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전달되어지는 초기값이 없는 경우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전달되는 초기값이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이제 기본 생성자의 생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지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 초기값이 전달되는 값이 이제 없는 경우에 전달되는 초기값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생성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요. 여기는 생성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성자는 꼭 있어야 돼요. 이 생성자가 없어지면 클래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자바 기초에 대한 것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